다른 차 먼저 보낸다고 맨날 지연되고 사람이 많은 경의중앙선, 차가 너무 뜸하게 오는 경춘선 전철에 지친 구리 남양주 시민들, 드디어 시각표 볼 필요 없는 지하철 8호선이 옵니다. 남양주 별내, 다산과 구리를 거쳐 잠실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 8호선, 이젠 고속도로 정체와도 굿바이 할 수 있을까요? 구리와 남양주 두 도시를 합하면 인구가 90만 명을 넘고 심지어 서울과도 바로 붙어있지만 여전히 전철 이용하기는 불편했었는데요. 별내선이라는 타이틀로 공사가 진행되어 온 이번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은요, 다른 신도시에 개통하는 지하철보다도 꽤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8월 10일 개통 예정인 이 노선, 흥행 성공을 넘어서 너무 사람이 많을 거란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릴 적에 무더운 여름날 사회과 부도를 보며 집에서 뒹굴거리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사회과 부도 보듯 지하철 노선을 들여다보는 전차라떼 노선도감에서 이번에 다룰 노선은요, 구리와 남양주가 간절히 기다려온 잠실행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8호선이 지나는 구리와 남양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리와 남양주는 원래 경기도 양주군에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양주군의 한가운데이자 군청 소재지인 의정부가 의정부시로 독립을 하면서 졸지에 양주군이 두 동강 나게 되어 두 개로 쪼개진 양주군은 몇 년 후 남쪽 지역을 남양주군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시킵니다. 전철이 없던 시절에 남양주는 국도와 버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경춘국도라고 불렸던 46번 국도에 화도읍, 평내, 호평, 금곡, 그리고 6번 국도 쪽으로는 와부읍, 덕소리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만나는 일종의 시내가 바로 남양주군 구리읍의 돌다리였습니다. 자연스레 구리는 남양주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는데 1986년 구리읍이 구리시로 독립을 하면서 남양주군은 졸지에 군 전체가 공유하는 시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1989년에는 도농에서 평내, 호평에 이르는 지역이 미금시로 독립했다가 1995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새 지자체 중 미금시와 남양주군만 남양주시로 합칩니다. 구리시는 우리가 알듯이 통합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내라고 할 만한 중심지가 도시 내에 없는 각 지역이 다른 도시처럼 존재하는 일종의 다핵 도시가 되죠. 전통적으로 구리와 남양주는 청량리와 교류가 많았습니다. 구리 돌다리에서 망우리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서울이거든요. 중앙선과 경춘선 기차가 청량리행으로 운행하던 것처럼 구리와 남양주의 여러 시외버스도 청량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7호선 상봉역이 생긴 후로는 상봉역까지만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구리와 남양주에 전철이 개통되어 원래도 기차가 지나가기는 했었지만 구리에는 기차가 서지 않았고 남양주에는 무궁화호가 정차는 했지만 배차 간격이나 요금 면에서 메리트는 적었죠. 2005년에 중앙선, 2010년에는 경춘선 전철이 개통합니다. 이때부터 청량리행 시내버스가 대거 줄어들기 시작하죠. 청량리역에서 덕소까지 예전에는 시내버스로 1시간이 걸렸는데 전철은 대피열차만 없다면 20분대 주파가 가능합니다. 이건 경춘선 쪽도 마찬가지여서 전철 개통 전까지 꽤 자주 다니던 1330번 같은 가평, 청평, 대성리 방향 버스들이 대거 폐선됐죠. 다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도로망이 급격하게 확충됩니다. 그 전에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 경춘고속도로와 각종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개통하죠. 거기다가 별내나 다산, 진접 같은 택지지구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 도시들은 기존 전철역과 애매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연스레 전철 대신 광역버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존 시가지들도 청량리 방향으로는 전철이나 기차를 이용하지만 새로 생기는 광역버스나 엠버스 노선들은 굳이 청량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새로운 서울의 종착점으로 선택한 곳 바로 강변역과 잠실역입니다. 두 역 모두 지하철 2호선 환승으로 강북과 강남 모두 접근하기가 좋죠. 둘 다 한강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어서 시내 통과 구간이 줄어들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변역보다는 잠실역 위주로 점차 노선이 확충돼요. 하지만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는데 버스에만 의존할 순 없겠죠. 도로 정체도 점점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구리를 지나 별내까지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 계획이 세워집니다. 광역버스는 집 앞에서 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없다 보니 길이 막히면 소요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8호선 연장 구간은 지하철이니까 정체가 없습니다.
거기다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대에 4.5분, 평일 낮 시간에도 8분입니다. 기존 8호선의 배차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경의중앙선이 15분에 한 대, 경춘선이 1시간에 두세 대 오는 거에 비하면 열차 시각표를 보지 않고도 탈 수 있는 8호선의 등장은 구리와 남양주 시민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 구리에서 잠실역까지는 20분 소요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메리트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까지는 나중에 개발된 갈매동을 제외하면 위아래로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중앙선 전철이 개통하면서 구리역이 문을 엽니다. 구리역은 구리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돌다리 근처 지금의 롯데백화점 앞에 문을 열어요. 이용객도 중앙선 구간에선 꽤 많은 편인데 구리시 전체를 구리역 하나로 커버하기는 좀 어려웠죠. 이번 별내선 개통으로요, 아파트 밀집 지역인 교문동과 수택동 사이에는 장자 호수공원역이, 구리역 북쪽의 임창동 지역에는 동구릉역이 들어섭니다. 근처에 장자 호수공원과 동구릉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붙였대요. 동구릉역을 출발한 8호선은요, 왕숙천을 지하로 건너서 다산 신도시로 진입합니다. 신도시 상업지구 쪽에 다산역이 생기는데요. 다산 신도시가 도농역까지 금방 갈 것 같지만 거리에 비해 도농역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버스를 타고 구리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다산시가지의 중앙에 있는 다산역은 신도시 수요를 제법 흡수하지 않을까 싶네요. 별내역은 별내 신도시에 붙어있지만 신도시에 있는 역치고는 이용객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석격, 태릉입구역 방향의 시내버스를 타거나 잠실행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별내역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경춘선만 운행한다는 점도 컸습니다. 경춘선은 대다수가 상봉행이라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려면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하죠. 집 근처 광역버스를 두고 굳이 별내역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에 4분 30초마다 잠실행 지하철이 운행하는 별내역이라면 이제는 굳이 별내역까지 갈 메리트가 생긴 것 같네요. 8호선이 더 길어질 계획도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 북쪽 4호선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 계획이 잡혀있죠. 하지만 3.2km의 연장 구간이 별내 신도시 한복판을 지나는데도 중간에 역을 만들 계획이 없어서 지역에서는 중간 지점에 역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가칭 별내중앙역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진 못하고 있죠. 진짜로 8호선이 별내 별가람까지 연장돼서 4호선과 환승할 수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차나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